삼성물산은 강남권의 고급주택 시장에서도 얘기는 있었는데 한 적은 없습니다. 한 적이 없어요. 그 정도로 보수적으로 이제 수주를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고, 최근에는 오히려 호황기 때보다 당연히 훨씬 더 보수적으로 이거를 수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더필리스13을 했다는 거를 저도 좀 놀랐어요. 이 서울 고급주택 시장에서 약간 랜드마크적인 그런 단지가 될 거라는 뭔가 생각이 있거나, 아니면 분양성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좀 많이 납득을 할 만큼의 느낌을 받았거나, 이런 게 아니면 사실은 지금 이 결과가 쉽게 나올 결과는 아니라고 예상이 되는 것 같거든요. 네, 이번 주 첫 번째 소식, 더필리스13 삼성물산으로 시공사 선정 완료 소식 한번 전달 드려보면서 주간 박태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더필리스13은 지금 반포 셰라톤 팔레스 호텔이 있던 자리에 한창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하이엔드 주택과 오피스텔 분양 사업지죠. 세대당 가격이 이제 100억대에서 시작해가지고 펜트를 빼고도 200억대까지 이게 구성이 돼 있어서 이제 굉장히 비싼 하이엔드 상품으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고, 또 리처드 마이어라고 하는 세계적인 건축 거장이면서 또 고급 주거 전문가로 유명한 그런 분이 설계를 맡게 되면서 또 화제가 됐던 그런 단지라고 볼 수 있는데, 게다가 또 이게 최근에 이제 신규 공급되고 있는 그런 하이엔드 주택 오피스텔 단지들과 비교해서도 혼자 좀 압도적으로 규모가 있는 단지입니다. 이 35층짜리 건물 2개의 동이 올라가고요. 대지 면적이 2,735평 정도 되고 연면적이 한 15,000평 정도 되는 굉장히 규모가 있는 신규 하이엔드 주택 오피스텔 단지고, 이 주력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 일반 세대 같은 경우에 5층부터 33층까지 이렇게 한 층에 한 세대 쓰는 컨셉으로 쭉 올라가고, 한 세대가 쓰는 실 면적이 이제 100평이 넘는 120평 정도 되는 구성입니다. 그리고 한 층에 한 세대를 쓰기 때문에 모든 세대의 이 공동주택인데 그 세대 전용 마당이 있는 이런 컨셉이고, 이게 이 고급주거 전문가 리처드 마이어 건축가가 좀 이런 것들을 특화해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. 이게 공동주택이지만 고급주택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마당을 지나서 현관문을 열어야 된다, 뭔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33층까지는 이제 그렇게 올라가게 되고, 34, 35층이 두 개 층이 펜트하우스로 돼 있고, 여기는 이제 400억대로 지금 예상이 되는 그런 단지인데, 여기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이게 사실 저도 좀 놀랐어요. 그리고 이게 업계나 시장 수요층들도 약간 이게 놀랄만한 소식이기도 하고 좀 의미가 있는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게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좀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올해 초 1월 뭐 이럴 때부터 이 더필리스13이라고 하는 하이엔드 주택 오피스텔 단지가 이 조선 팰리스 스위트룸에서 사전 관람을 시작하면서 청약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이런 부동산 개발 사업 시장이나 PF 시장 이런 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업 진행이 약간 더디게 되고 시공사 선정도 안 됐던 상황이 좀 있었어요. 이게 제가 뭐 최근 영상들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PF 관련된 게 어렵고, 또 그런 영향으로 시공사 선정이 중요한 것도 있고, 또 시공사들은 최근에 그런 권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, 이런 분양성이나 사업성에 대해서 우려가 되다 보니까 시공사들은 더 이 단지의 분양성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있다고, 그래서 수주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런 삼성물산 같은 일군 시공사, 메이저 시공사들은 그게 더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. 단적인 예시 하나만 드려본다고 하면은,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취하는 형태 중에 그 분양불이라는 형태가 있는데, 이 시공사한테 공사비를 줄 때 이 분양이 된 만큼, 그러니까 분양이 10% 되면 공사비 10%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, 또 이 금융권에서 이런 시공사가 선정되는 거, 그 일군 시공사랑 도급계약 맺는 거를 중요시하는 이유 중에, 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이 건물이 안 지어지는 거를 두려워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일군 시공사가 들어온다는 거의 의미는 일군 시공사가 책임 준공을 맡아가지고 우리가 이게 분양이 되든 안 되든, 분양이 50%가 되든 10%가 되든 간에 너는 공사를 멈추지 말고 건물을 다 지어야 돼 라는 거를 좀 약속을 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걸 믿고 금융권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이런 구조가 약간 있다고 볼 수 있고, 그렇다 보니까 시공사가 볼 때 분양성에 확신이 없으면 함부로 수주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있고, 또 그러다 보니까 PF가 어려운 뭐 이런 유기적인 상황이 지금의 이런 부동산 개발 사업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. 하이엔드 주택뿐만 아니라 아무튼 이런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시공사 선정이 중요한 상황이었는데,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공사들은 리스크를 테이킹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시공비가 더 높아지고, 이런 하이엔드 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거는 조금 설계적으로도 난해한 것도 있고 난이도가 있고, 일반 아파트 같은 거는 뭐 수없이 많이 지어봤지만 이런 거는 케이스별로 너무 막 다양하고 이러니까 수주하기를 더 보수적으로 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
이런 하이엔드 주택 같은 것들이 최근에 올해 들어서 이제 신규로 나오는 뭐 100억대, 200억대 상품들 막 이런 것들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냐 이런 거를 뭐 PF가 나오냐 마냐 막 이런 것도 보지만 그 전 단계가 이제 시공사 선정이 되냐 요거를 좀 주의 있게 봤다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수요층들도 그렇고 업계 관계자들도 그렇고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냐 마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유의 있게 본다고 볼 수 있고 지금 같은 때가 아니라 원래도 고급 주택은 약간 이제 그런 좀 이슈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냥 단적인 예시로 또 에테르노 청담이라고 지금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유명 가수 아이유 씨가 분양받은 걸로 유명한 그런 단지가 있죠. 그 단지도 2019년 초쯤에 이제 시공사를 못 구해가지고 결국에 토지가 공매에 넘어가게 돼서 그거를 최초 가격이 한 반 가격 정도인 920억에 최종 시행사인 그 넥스플랜이라는 회사가 떠오게 되면서 에테르노 청담으로 재탄생이 된 케이스란 말이죠. 그래서 그 전에 분양을 할 때 한창 진행을 할 때 청약을 넣었던 뭐 유명 기업 대표나 유명 연예인 분들은 물론 청약금은 신탁사에 넣었으니까 돌려받았지만 그 사업은 무산이 된 거죠. 그 단지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고급 주택이라고 하는 게 세대별 가격은 크지만 전체 사업 규모는 좀 작고 이런 게 있어서 뭐 사업이 진행되다 무산되고 막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그 리스크가 있는 편도 좀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래서 원래도 이제 그런 이슈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사업 진행되는 것들이 지지부진하고 이런 게 전반적으로 있는 상황이니까 뭐 정비 사업도 그렇고 개발 사업도 그렇고 비주거 상품도 그렇고 막 전반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더 주목이 됐다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이 더필리스 73이 지금 신규로 분양하고 있는 이런 하이엔드 주택 오피스텔 단지들 중에 규모가 좀 가장 크기도 하고 연면적 한 15,000평 정도 되고 대지 면적만 한 2,735평 정도 되니까 그렇기도 하고 가장 또 선발 주자이기도 합니다. 그래가지고 더 좀 주목을 받았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공사 선정이 완료가 됨으로써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이 사업의 신용을 이제 보강해주는 차원이 있다. 삼성물산이라고 하는 메이저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서 이게 거창해 보이지만 거창한 게 아니라 금융권에서 보는 그런 사업의 신용 보강 그리고 수요층이 보는 또는 업계 관계자 중개업체나 이런 데서 보는 신용이 보강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아 이게 확실히 이 사업은 이제 멈추지 않고 건물이 지어지겠구나 라는 거에 좀 방증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시공사가 정해졌다는 거는 최근에 PF가 어렵다는 것 중에 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이 시공사 선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일단 일군 시공사들이 더 귀해진 상황인데 최근에 이렇게 전반적인 개발 사업 시장이나 금융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근데 일군 시공사들이 수주를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또 영향이 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그런 차원에서 뭔가 이게 이 사업의 신용이 보강이 되면서 영향이 있을 거로 보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이 시공사 선정 소식이 있기 전에도 이 더필리스 73이 최근에 있는 신규 하이엔드 주택 오피스텔 사업장 중에 약간 좀 선두로 앞서 나가는 느낌이 올해 초부터 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시공사 선정까지 있게 되면서 그런 우려가 좀 씻겨져 나가면서 그리고 이제 청약이 아니라 바로 그냥 그 정계약을 발행하는 형태가 된다는 게 알려지게 되면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 이게 다른 메이저 시공사가 아니라 삼성물산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 더필리스 73 시공을 맡았다는 게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이 삼성물산이라는 회사는 완전 호황기 2020년 21년 이럴 때도 이런 하이엔드 어쩌고 하는 상품을 수주를 안 했던 회사고 뭐 예를 들면 비주거 상품이라든지 막 이런 것도 안 했던 회사입니다. 우리는 레미안 그런 아파트 막 이런 것만 하고 최근에는 수주도 좀 별로 좀 많이 안 하는 그 전에 비해서 이런 흐름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일종의 뭔가 좀 근본 있는 회사라고 할까요? 약간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일군 시공사라고 해도 현대건설 이런 데는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? PH19도 하고 에테르노 청담도 하고 이제 이런 하이엔드 이런 새로운 상품 이런 것들에 먼저 우린 공격적으로 좀 우리가 수주를 할래 이런 스탠스를 보이는 회사라 그러면 삼성물산은 몇 번 이 강남권의 고급 주택 시장에서도 얘기는 있었는데 한 적은 없습니다. 한 적이 없어요. 그 정도로 보수적으로 이제 수주를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로 오히려 호황기 때보다 당연히 훨씬 더 보수적으로 이거를 수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더필리스 73을 했다는 거를 저도 좀 놀랐어요. 그런 상황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게 아무리 우리가 뭐 리처드 마이어라는 세계적인 건축 거장이 왔다 헤라톤 팔레스 호텔 있던 자리에 들어오는 거다 막 이래도 지금 이게 그냥 원 오브 댐 같은 느낌은 아니거든요. 더필리스 73이라고 하는 단지가 완전 상방을 뚫는 거의 그런 신규 하이엔드 주택 오피스텔 단지라고 볼 수 있어요. 오피스텔 최저 가격도 100억대고 아파트 최저 가격도 100억대 시작해서 일반 세대가 200억대까지 가는 200억대 중후반까지 거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단지고 펜트는 400억이 넘어가는 상황이니까
그런 단지인데 그 전에 뭐 몇십억짜리 또는 이제 100억 언저리 하는 이런 것도 전혀 수주를 안 했던 회사가 지금 더필리스 73을 맡았다는 거의 의미가 이게 뭔가 제가 좀 오버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게 진짜 그런 이 서울 고급주택 시장에서 약간 랜드마크적인 그런 단지가 될 거라는 뭔가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분양성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좀 많이 납득을 할 만큼의 느낌을 받았거나 이런 게 아니면 사실은 지금 이 결과가 쉽게 나올 결과는 아니라고 예상이 되는 것 같거든요.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 진행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사업장들의 대부분이 시공사 선정을 못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이게 사실 삼성물산 같은 시공사가 선정이 돼주면 해결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차원. 첫 번째는 이 사업의 신용이 보강이 되는 느낌이다. 근데 이게 뭐 금융권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수요층들도 그렇고 업계 관계자, 뭐 중개업체나 이런 데서도 그렇고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될까 막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게 분양이나 뭐 청약률이나 막 계약률이나 이런 거에 좀 반영이 되기 마련인데 최근까지는 워낙에 시장이 흉흉하고 전반적으로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이 더필리스 73 같은 단지도 청약이나 계약을 할 때 이게 또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묘하게 신경이 쓰이기 마련인데 이게 삼성물산이라는 시공사가 되면서 이제 그게 좀 씻겨진 느낌. 그리고 중개업체나 수요층이 볼 때도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확실히 이게 뭔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인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삼성물산이라는 시공사의 캐릭터를 보면은 시대별로 유행하는 상품 이런 것들의 추세를 전혀 안 따라갔던 그냥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 이런 캐릭터가 굉장히 강한 회사거든요. 시공사 순위 1위 하고 막 이러는 게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이제 고집이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유추해 볼 수 있겠지만 이 단지가 삼성물산도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서울의 고급주택 랜드마크가 될 거라는 확신 또는 그거 플러스 분양성에 대한 확신이 사실 없으면 이게 되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놀라운 상황인 것 같다. 물론 이 최근에 올해부터 시작된 그런 하이엔드 주택가 오피스텔들 뭐 100억대 200억대 이렇게 나오는 최근에 우스갯소리로 뭐 하이퍼엔드 시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단지들 중에 더필리스 73이 다소 앞서가는 이런 모습이긴 했지만 지금 이 시공사 선정 소식은 좀 놀랄만한 소식이었던 것 같다라는 게 대략적인 정리일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첫 번째 소식 더필리스 73 시공사 선정 소식은 요 정도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. 하이엔드 주택, 오피스텔 시장, 뭐 신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 할 얘기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로 아크로솔 포레스트 제대로 물들어왔다라는 소식 한번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You can open up to me, show me what's inside. Mother Nature made us to intertwine.